당신 누구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아내의 얼굴을 한 채로요. 부산행 KTX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회사 일로 가득했어요. 신규 거래처와의 미팅, 계약서 검토, 내일 오전 일정, 55살. 이 나이에도 여전히 출장을 다니는 제 신세가 한심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려다가 문득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가깝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특별한 목적도 없이요.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숙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어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요. 그 얼굴이었어요. 15년 전 사라진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내는 죽었어.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아내와 똑같았어요. 같은 이마, 같은 눈매, 같은 턱선.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닮은 사람이야. 그냥 닮은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m, 3m, 1m.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아내였습니다. 아니,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아내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얼굴은 아내였습니다.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자가 일어섰어요. 저를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뭔데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톤이 같았어요. 말투도 비슷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요? 경찰이에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여자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걸이. 그것마저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조금 절뚝이는 것도요. 아내는 왼쪽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절뚝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15년 전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본 여자와 비교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하면 똑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내는 죽었어. 장례식도 치렀어.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아내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 실종 신고, 6개월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바다에서요. 신원 확인은 옷과 소지품으로 했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요.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 여자는 누구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미팅은 엉망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여자 생각만 났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미팅을 겨우 마치고 나왔어요. 오후 2시. 저는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같은 자리였어요. 여자는 어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멀리서 지켜봤어요. 여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끔 누군가 돈을 주기도 했어요. 1시간쯤 지켰을까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앉아서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아내라면요. 15년 동안 저렇게 살았다는 건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저는 출장을 3일 더 연장했습니다. 회사에는 거래처와 추가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매일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여자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아침 10시쯤 나타나서 저녁 7시쯤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어디서 자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요. 부두 쪽으로 갔어요. 낡은 창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자는 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골목에 앉아 계시는 여자분 아세요? 아, 그 사람? 한 2년 됐나? 여기 계속 있어요. 이름은 아세요? 몰라요. 말도 별로 안 해요. 2년. 2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 13년은 어디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날, 시신이 발견된 날, DNA 검사 결과, 장례식, 그리고 오늘 본 여자의 특징들, 왼쪽 다리 절뚝임, 목소리, 얼굴, 걸음걸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4일째 되던 날 용기를 냈습니다. 여자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저기요. 여자가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또 왔네요. 뭐예요? 제가 밥 사드려도 될까요?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드리고 싶어서요.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국밥? 네. 국밥 먹고 싶어요.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저보다 앞서 걸었어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앉았어요.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여자는 국밥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자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아내였어요. 왜 안 먹어요? 아내,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자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예전 일이요. 어디서 살았는지, 가족은 누가 있었는지.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전혀요? 네. 2년 전에 정신 차렸을 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났어요. 제 이름도 몰랐어요. 기억상실. 그럼 정말 아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요? 어디 있었어요?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팔에 흉터 같은 거 있으세요?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롭게요. 왜 그걸 물어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여자가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쪽 팔목이 드러났어요.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어요. 작지만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흉터, 아내가 사라지기 전날 입은 흉터였어요. 요리하다가 기름에 데인 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당신은 제 아내였다고요? 15년 전에 사라진요? 저는 그냥 당신 경찰이죠?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가볼게요. 잠깐만요. 하지만 여자는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흉터, 그 흉터를 봤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 아내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15년 전 서류들을 꺼냈어요. 실종 신고서, 수색 기록, 그리고 시신 발견 보고서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1년 후였어요. 바다에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은 옷과 가방으로 했어요. 아내가 입고 나간 옷이었고 아내 가방이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대요. 물에 오래 있어서요. DNA 검사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DNA까지 일치했는데요. 저는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직했지만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15년 전 김수진 실종 사건 기억하세요? 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사건. 기억나네요. 바다에서 시신 발견됐던 그 DNA 검사요. 확실했나요? 당연하죠. 국과수에서 했는데요. 혹시 샘플 바뀔 가능성은요? 형사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본 여자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똑같다고, 흉터까지 같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닮은 사람 아닐까요? DNA까지 일치했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당시 기록이라도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뭔데요? 당시 DNA 검사 담당자가 사건 직후에 사표 냈어요. 그리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가요? 갑자기예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리고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당시에 누가 이 사건에 관심 보인 사람 있었나요? 있었죠. 아내분 동생이요. 아내 동생.
김수진 동생 김민호.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김민호. 아내가 사라진 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실종 신고도 같이 했고 수색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신원 확인도 그가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못했거든요. 장례식 비용도 그가 많이 댔습니다.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김민호는 갑자기 사업이 잘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빚이 많았거든요. 혹시 김민호가 뭔가를 숨긴 건가요? 저는 김민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회사로요. 형님 웬일이세요? 수진이 얘기 좀 하려고. 김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면 부산에서 봤어. 수진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요. 김민호가 멈칫했습니다. 형님 그건 당신 뭔가 알고 있지?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 당시 담당자가 갑자기 사라졌대. 그리고 당신이 갑자기 돈이 생겼지. 김민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님, 말해. 15년 전에 뭘 한 거야? 김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가 죄송해? 누나, 죽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15년 전, 누나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숨긴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빚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채를 많이 썼는데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보험금을 많이 들어놨더라고요. 보험금. 맞아요. 아내는 5억짜리 보험을 들어놨었어요. 그래서 누나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DNA 검사 담당자한테 돈 주고 다른 시신을 누나라고. 수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약을 먹였어요. 기억 잃게 만드는 약이요. 그리고 멀리 보냈어요. 미친놈. 제 손이 김민호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감히 내 누나를.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김민호는 체포됐어요. 저는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요.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아내가 또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피하는 거죠? 한 달을 찾았습니다. 부산 전역을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2달째 되던 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 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파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아내였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3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아.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아내야. 15년 전에 사라진.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왜? 기억하면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으로 가자. 같이 가자.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못 가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왜 못 가? 15년이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야. 여자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찾아줘서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여자가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15년 전에도 지금도. 사랑해. 여자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부산에 갑니다. 자갈치 시장에 가요. 여자는 없습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아니까요.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요. 김민호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사기와 감금죄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일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부산에요. 자갈치 시장 근처에요. 혹시 아내가 지나갈까 봐요.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시장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혹시 그 얼굴이 보일까 해서요. 석양이 집니다. 하루가 또 끝나갑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려요. 여보,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괜찮아. 살아있다는 걸 아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문이 열립니다. 손님이 들어와요. 고개를 들어봅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내일 또 기다리면 되니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석양 너머 어딘가에 당신이 있겠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